여러분 안녕하세요. 7과 144페이지 영상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Living on Mars라고 해서 화성에서 살기 이런 제목으로 이제 내용이 쭉 이어질 건데요. 여러분들 화성 아시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까지 명왕성은 이제 그 태양계에서 그 행성으로 치지 않고요. 수, 금, 지, 화 그렇죠.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인 화성을 우리들이 함께 알아보면서 화성에서도 어떤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 또는 화성이 제2의 지구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전체적인 주어로 화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For years, scientists have been curious about Mars, the red planet, and whether or not humans would be able to live the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석해보면 for years, 수년 동안, 여러 해 동안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scientist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죠? 이거는 과학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have been curious라고 하는 것은 호기심 있는이라는 뜻이니까 무엇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서 have been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have 플러스 pp죠. have 플러스 pp. 즉 뭐냐면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거죠. 우리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을 잠깐 선생님이 표로 그죠? 한번 만들어 볼 텐데 그림이죠? 그림으로 만들어 볼 텐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현재라고 봤을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미래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미 일어났던 걸 과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런 기본, 이 세 가지를 기본 3시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완료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과거에서 출발해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바로 현재 완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수년 동안 과거에서부터 되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는 게 바로 현재 완료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왔냐면 화성에 대해서. 그렇죠? 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자, 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컴마 다음에 the red planet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붉은 행성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화성과 붉은 행성은 여기 나왔듯이 Mars와 같은 뜻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동격이 되겠습니다. 동격. 그래서 뭐 동격의 컴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여기 Mars와 the red planet은 같은 뜻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냐면 whether or not 뭐뭐인지 아닌지 뭐가요? Humans would be able to live there. 인간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되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궁금해했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과학자들이 호기심을 가진 건 두 가지. 첫 번째, 화성 그 자체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시켜서 그곳에서 여기 되어리라고 하는 것은 그곳 마르스를 가리킨다고 얘기했죠. 화성에서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기에 웨더리라고 하는 걸 제가 빨간색을 이렇게 칠해놨는데요. 웨더리라고 하는 것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좋아요. 일단 이거 한번 해볼게요. 웨더리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여기서 이건 명사절이고 이건 부사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뭐뭐인지 아닌지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말고 제가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Recent research has proved that there is water on the planet, and in fact, NASA is now planning for a manned mission to Mars in the 2030s. 하나하나씩 보면 recent라고 하는 것은 최근의라는 뜻이고요. research라고 하는 것은 연구 또는 조사. 그렇죠? 자, 좋습니다. 최근에 연구는 증명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has proved라고 하는 것은 증명했다라고 하는 이것도 has 플러스 pp, have 플러스 pp니까 이것도 현재 완료하고요. 지금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는지 보세요. 이거는 과거에서 출발해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출발점은 과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꼭 알아두세요. 현재 완료는 현재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현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 출발해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의 뿌리는 일단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는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뒤에 보세요. 대리아를 증명해왔다. 그래서 prove라고 하는 단어는 증명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뭘 증명해왔냐면, 뭘 증명했냐면, there is water on the planet. 그 행성에, 그죠? The planet이라고 해서 마르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행성 위에 물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절과 이 앞에 있는 주절을 갖다가 우리가 주절, 그 다음에 종속절, 대리아가 종속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자, recent research has proved가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맞죠? 문장 하나. 두 번째는 there is water on the planet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두 번째 문장이 되는 건 알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주절과 종속절로 사실 얘네가 떨어져 있으면은 별개의 문장이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붙어 있잖아요. 얘가 종속절이고 대시라고 하는 그죠 명사절 접속사로 이어져 있으니 얘네들은 시제를 일치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있는데요. 과거 시제가 앞에 나왔을 때는 그렇죠. 과거를 지향하는 현재 완료이긴 하지만 과거 시제가 앞에 나왔을 때는 뒤에 종속절에는요 과거 또는 과거 완료 이 정도만 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시제 일치라고 하는 건데 시제를 일치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도 앞에가 뭐 현재면 모든 시제가 다 올 수 있고 뭐 과거를 얘기하든 뭐 미래를 얘기하든 현재를 얘기하든 다 올 수 있고 앞에가 과거 그렇죠 주절이라고 불리는 그 문장의 동사가 과거 시제일 때는 뒤에는 그 과거 지향 다시 얘기하면 과거나 과거 완료 시제가 없는 게 일반적이고 원래 맞는 말인데 좀 말이 길었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본 상태에서 지금 이게 has proved라고 하는 것은 과거 지향 그렇죠? 과거인데 뒤에는요 is라고 하는 현재 시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여기까지 proved가 주절이에요. 주절에 있는 동사가 과거 지향이고 과거 동사면 대이하에는요 과거 시제 또는 과거 완료 시제가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보니까 that there is라고 하면서 is라고 하는 현재 시제의 동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왜 맞냐고요? 그렇죠? 이거는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나와야 된다. 과거 시제나 과거 완료 시제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현재 시제가 나왔는데 이 문장이 맞대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예외 규칙이 되겠습니다. 예외 규칙. 그러면 어떨 때 예외 규칙이 되느냐? 다른 거 많이 있지만 여기에서는요. 과학의 원리 또는 자연 법칙 이런 것들은요 시제 일치의 예외 적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화성에 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의 원리이기도 하고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there was라고 하면 틀립니다. There is water on the planet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좀 어렵죠?
알아두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 기억해 주시고 시제 예외 규칙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좀 이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텐데 사실 여기 there is가 나왔는데 여기서 is 앞에 있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is가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앞에 있는 게 보통 주어인데 여기서 there 같은 것들은 there이나 here 이런 것들은 유도 부사라고 얘기를 해서 주어가 되지 못한다. 부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되지 못해요.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is나 are, am, 즉 비동사 앞에 있는 명사가 있을 때 주어가 될 가능성이 있지. 여기는 유도 부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부사는 문장에서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뭐가 주어가 될 수 있느냐? 뒤에 있는 water. 이 water가 문장의 전체적인 주어가 되겠다. 여러분들 여기 성경 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워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어요? 물을 여러분들이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어요? 물 한 컵, 물 한 잔, 이거는 셀 수 있죠. 근데 물 자체는 우리가 셀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셀 수 없을 때는요, 항상 단수 취급한다. 다시 얘기하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워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물질 명사가 있을 때는요, 그러니까 물질 명사는 뭐라 그러죠? 불가산명사, 그렇지? 셀 수 없다라고 해서 불가산명사 또는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해서 셀 수 없는 명사가 문장에서 주어로 사용됐을 때 항상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s라는 단수 동사가 나온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그럼 추가적으로 그럼 물 한 잔 주세요, 물 두 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two cups of water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컵은 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two cups of water, two glasses of water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three waters, two waters 이렇게 얘기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즘에는요,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어떤 레스토랑이나 어떤 식당 같은 데 가서 물 세 잔 주세요라고 얘기하면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three glasses of water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three waters, two waters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 한 잔, 두 잔 이렇게 레스토랑에서 쓸 때는요, 워터에 s를 붙이기도 합니다. 네. 조금 이래서 영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항상 변하는 거예요. 언어는 생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변화에 맞춰서 적응해 나가는 것, 그것도 배워나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워터는 기본적으로 물질 명사, 즉 물질 명사는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에 속하기 때문에 얘는 항상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세요. 복수를 만들 수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 and in fact, 그리고 사실상, 사실 나사는 여러분 미국 항공우주국이죠, 그렇죠? NASA is now, 나사는 지금 planning for a manned mission to Mars. 여기까지 일단 잠깐 끊으면 화성으로 가는 유인의 탐사를 위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아시죠? 사실 나사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대요. 무슨 계획? manned mi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유인 탐사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manned라고 하는 것은 man이에요, man.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을 태우고, 그죠? 사람을 화성으로 보내고자 하는 그런 탐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어디로? 화성으로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언제? In the 2030s 라고 해서 여기서 우리 그 연구 읽을 때는요, 두 개씩 끊어 있잖아요. 그래서 20, 30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030s 여기서 s가 뒤에 붙어버리면 뭐뭐한 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030년 대라는 뜻이죠. 우리 지난 과에서인가요? 1990년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쵸? 1990년대 초인가요? 그죠? In the early 1990s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1990년대 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래서 1990s, 1990년대 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S가 뒤에 붙으면 이거는 뭐뭐대라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정리했고요. 밑에 부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장이에요. Would you like to be a part of this great mission?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Would you like to는요, 당신은 뭐뭐 하고 싶으십니까?
be a part of 뭐뭐의 역할을 하고 싶나요? 됐죠? This grand mission. 이 위대한 탐사 또는 이 위대한 미션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당신은 하고 싶으십니까?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a part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무슨 부분 어떤 한 부분을 담당하고 싶으십니까? 뭐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part를 역할로 해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할로 해석을 했을 때는 be a role, 그렇죠? 뭐 역할 했을 때 어떤 역할, 이게 정확하게 role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신은 이 위대한 탐사에 한 역할을 하고 싶으십니까? Then 그러면 there are a few things you might want to know about Mars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일단 끊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U부터 사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끊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바부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해석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You might want to know에서 이 부분이 앞에 있는 a few things를 꾸며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여기에는요, 잘 보세요. 좀 설명을 한번 해볼 텐데 잘 보세요 이제. There are a few thing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여기 비동사 방금 전에 설명했어요. 비동사가 있는데 앞에 대열이 있어요. 이거 무슨 부사라고요? 유도부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사 앞에 있지만 비동사 앞에 있지만 주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뒤에 있는 명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a few things라고 하는 게 문장의 전체적인 주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 few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약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몇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 몇 가지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s가 붙었기 때문에 복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are이라고 하는 복수 동사가 나왔다. 아까는 there is water 이렇게 제가 그 문장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water는 물질 명사라서 불가산 명사라서 그죠, 물질 명사이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다. 그래서 s나 es 즉 복수 형태를 만들 수 없는데 그래서 things에서 thing은요 뒤에 s를 붙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few things 이렇게 얘기하면 몇 가지 일들, 몇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ou might want to know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you might want to know 당신은 알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당신이 알고 싶어 할지도 모른대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알고 싶지? 물음표 떠요, 안 떠요? 다시요. 여러분들이 당신이 알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말에 여기까지 해석했을 때 물음표가 머릿속에 떠요, 안 떠요? 뜨잖아요. 그럼 이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에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문장에 물음표 뜨면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불완전한 문장이 뭐가 오고 나서 뒤에 불완전한 문장 온다. 어떤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를까요? 불완전한 문장 오는 거 하나 대표적인 게 뭐죠? 뭐죠? 관계? 대명사 아닙니까? 관계 대명사. 맞죠? 저는 이렇게 다가가 보려고 해요. 불완전한 문장 또 쓰는 게 뭐예요? 뭐죠? 명사절 what이 있죠. 명사절 접속사. 사실 이 명사절 접속사 what이 관계대명사 안에 속해 있긴 해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면 선생님들께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네. 어쨌든 이 what도 명사절 what이라고 불리는 것도 관계대명사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대명사 표에 제가 나중에 어떤 보충 수업으로 할 수 있으면 제가 올려드리긴 할게요. 어쨌든 관계대명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what의 특징과 다른 관계대명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둘 다 불완전한 문장이 올 텐데 관계대명사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뭐가 있어요? who, which, that 있죠. 걔네들은요 앞에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걸 선행사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꾸며주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 what이라고 하는 친구는 관계대명사에 속해 있긴 하지만 얘는요 what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이미 앞에 있는 명사 즉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앞에 명사가 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a few things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things는 명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what은 올 수 없다고 해요. 됐죠? 불완전한 문장이 왔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who나 which나 that이 와야 될 텐데 things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뭐 동물이에요. 사람이 일단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올 수 있는 것은 뭐다? which 또는 that 얘네들이 올 수 있고 얘네들은 무엇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노의 목적어잖아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생략이 된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그 관계대명사 표 알잖아요. 그래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있어요. 목적격은 전부 다 생략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노의 목적격, 즉 물음표가 남는 불완전한 문장이고 특히 노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됐으므로 여기에서는 뒤에 you might want to know가 앞에 있는 a few things를 꾸며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당신이 알고 싶어 할지도 모르는 몇 가지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에 대해서? About Mars, 화성에 대해서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a few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things의 s에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두 개가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잠깐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영어에서는요, 많은 수량 형용사가 있습니다. 수량은요, 뭐냐면 숫자를 나타내거나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바로 수량 형용사가 되겠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나눠서 좀 알아두시면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셀 수,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숫자로 나타낼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눌 수 있을 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 수를 다른 말로 하면 얘는 가산, 즉 셀 수 있는 명사를 쓸 때 할 수 있고요.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셀 수 없을 때 양이잖아요. 양.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물, 그렇죠? 워터 같은 경우는 물 하나, 물 둘, 물 셋 이렇게 셀 수가 없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양을 나타낼 때는요. 이거는 양의 명사,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불가산 명사를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수와 그 다음에 양. 이렇게 수와 양을 이렇게 따로 나눠 보면 먼저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수를 나타낼 때 쓰일 수 있는 그 수량 형용사는 당연히 many가 있겠죠. many. 그렇죠. 많은. 그 다음에 양일 때는 무슨 말? much.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을 때 수를 꾸밀 수 있는 형용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ew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일 때는 little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의 의미로 많이 쓰는 건데 거의 없다라는 의미로 쓰였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a만 빼주세요. 그러면 여기 뭐가 돼요? few. 그 다음에 여기서 a만 빼주면 그렇지. 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수량 형용사는 조금 암기를 좀 해주시기를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 few, 약간의 몇 가지라는 뜻이고 a few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붙기 때문에 things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little이 나왔다. 근데 뒤에는 things가 나왔다. 그럼 두 개가 서로 좀 맞지 않는 거죠. little은 분명히 양, 즉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 앞에 쓰이는 건데 저기는 things라고 하는 가산 명사, 즉 수의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144페이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45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